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리얼티인컴 4분기 실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간 매출입니다. 2023년 연간 매출은 4.07빌리언 달러로 2022년보다 2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929밀리언 달러로 작년 대비 1%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4% 하락했네요. 영업이익률이 낮은 건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연간 비용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모든 부문이 증가 추세이긴 하나 이자가 특히 많이 늘었습니다. 2023년 이자 비용이 2022년과 비교하면 57%가 증가했습니다. 분기로 보면 이번 4분기 매출은 1.08빌리언 달러고 3분기보다 3.5%가 증가, 영업이익률은 2% 하락했습니다. 이 역시 비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 비용이 3분기 대비 늘었으나 감가상각은 줄였고 이자가 10%가량 늘어납니다. 전반적으로 작년, 전분기 대비 수익성 성장이 둔화된 게 보입니다.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은 시장 예측을 넘었으나 EPS는 넘지 못했습니다. 2022년 2분기 이후로 처음 EPS가 시장 예측을 못 넘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후 주가는 큰 변동은 없는데요. 리얼티인컴은 EPS보다 AFFO를 봐야 되겠죠? AFFO, 배당금, 배당 성향을 보면 연간 기준 모두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AFFO의 퍼센트는 매출액 대비 비중이고 배당금의 퍼센트는 AFFO 대비 비중입니다. AFFO는 2022년 대비 15.6% 증가했고 배당금은 16%가 늘었네요. 그리고 주식수는 늘었지만 주당 AFFO도 증가한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대신 2023년이 2022년보다 상승폭은 많이 둔화되었습니다. 분기로 보면 AFFO는 3분기보다 1.2% 늘었는데 배당금은 2.4%가 증가했습니다. 배당금은 일정한 속도로 늘어나는데 AFFO가 속도에 맞추려면 당기순이익을 더 높이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출 구조를 보면 정식 보고서가 안 나와서 인수자산에 대한 수익은 안 나왔지만 동일 렌탈 수익만 보고 가겠습니다. 부동산 1만 498개에 대한 수익으로 2023년은 2.85빌리언 달러, 2022년은 2.8빌리언 달러로 1.9% 증가했네요. 분기로는 2023년 4분기는 714밀리언 달러, 2022년은 695밀리언 달러로 2.6%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동일 매장에서 임대료 상승이 성공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2021년에는 베리츠를 인수 합병하면서 일시적으로 부분합의 합계를 넘었습니다. 인수부동산수는 2023년에 1,408개, 2022년은 1,301개로 8% 증가했고 2023년은 유럽 쪽 진출이 눈에 띕니다. 분기로 보면 특히 2023년 4분기에 유럽 쪽이 3분기보다 2배 정도 증가했네요. 임대율을 보면 전체 부동산은 증가하고 임대율은 아주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4분기에 떨어지는 경향이 있긴 하네요. 보유 부동산의 세부 비중을 보면 식료품점과 편의점이 2022년보다 늘었고 패스트푸드, 약국, 레스토랑은 감소 추세입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자본과 부채가 3분기보다 늘었는데 부채가 좀 더 늘어서 부채 비율이 75%가 되었고요. 투자 부동산을 살펴보면 토지, 빌딩 모두 늘고 있고 2022년 대비 빌딩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가이던스를 보면 주당 AFFO를 4.13에서 4.1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4달러였는데 3에서 5% 증가한 수치네요. 그리고 동일 렌탈 수익은 1% 증가할 것 같고요. 올해 인수 예정 금액은 2빌리언 달러로 2023년 1.4빌리언 달러보다 43%가 늘 것으로 보이며 2024년은 더 공격적으로 투자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2024년 1월에 스피릿 리얼티 캐피탈을 인수를 완료했고요. 이 합병을 통해 AFFO가 주당 3.3에서 5.3% 성장할 기반을 다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합병으로 인해 자금이 부족할 텐데 1월에 12.5빌리언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걸로 충당할 것 같네요. 리얼티인컴은 임대차 시장 확대를 위해 미국 내에서는 기존 산업 분야 시장 규모 4.7조 달러 외에도 데이터 센터와 게이밍 부분 0.7조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유럽은 영국 2.6조 달러에 아직 진출하지 않은 5.9조 달러를 합쳐서 8.5조 달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분야, 유럽은 영국 외 국가를 공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2월에 글로벌 스포츠 기업 데카트론 82개 부동산에 대해 세일스 앤 리스백을 통해 유럽 쪽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첫 진출이라고 하네요. 유동성을 보면 가용자원이 현금성 자산 233밀리언 달러, ATM 338밀리언 달러, 대출이 가능한 리볼버 3,486밀리언 달러 합쳐서 4.06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금액은 주택담보대출 785밀리언 달러, 장단기 채권 1,900밀리언 달러, 장기대출 250밀리언 달러입니다. 리얼티인컴에서 충분한 유동성과 낮은 금액의 이자 비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무디스 A3, S&P A-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기업임을 강조하면서 2024년은 남색의 무담보사채를 기본으로 빨강, 노란색에 해당하는 장단기 채권, 초록색의 부동산 대출을 이용하지만
향후에는 무담 보사채와 회색과 보라색의 이유연합, 영국 쪽 채권을 이용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이번 실적을 정리하면서 느낀 건 안정적인 재무 상태에서 현재 유럽 확장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2024년에는 AFFO가 3에서 5%가 증가한다고 하니 2024년은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주고도 수익성은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업용 부동산들이 다 안 좋은 상황이고 외형을 확장하는 가운데 무리수를 두다가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계획한 것들이 차질날 수 있어 보여요. 그리고 4분기 들어서 둔화된 성장 속도가 다시 좋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실적 보고서를 꼼꼼히 본다고 봤는데 아직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음 실적 발표 때는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